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역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역률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역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 근데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역률이 쉬워 보이지만 정말 생각보다 복잡하고 잘 생각을 해야 될 개념이에요. 일단은 전류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직류와 교류가 있죠. 직류 같은 경우는 역률이 어떻게 돼요? 역률이 무조건 1이 됩니다. 유효 성분만 있는 거죠. 왜? L과 C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류에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역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류를 쓰죠. 그러니까 이 역률이 바뀌는 가장 큰 요인은요, 바로 L과 C. 이 친구들 때문에 역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바로 교류에서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세타가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타라 함은 여기 코사인 세타의 요 세타를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타는 누구와의 각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세타는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를 나타내는 각도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죠. 자, 예를 들어서 L 코일이 있다고 합시다. L 미리 헨리라고 해보죠. 그냥 헨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L 헨리가 있다고 합시다. 네, 저희는 편의를 위해서 옴 단위로 바꿔주죠. 옴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J를 곱하고 오메가 L을 해주면 바로 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V는 IR인데 교류에서는 V는 IZ가 되고 Z 대신에 J 오메가 L이 들어갑니다. 이때 제가 앞선 허수란이라는 강의에서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 J는 뭘 뜻한다? 이 J는 90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I의 90도가 곱해져 있죠. 그러므로 자, 이렇게 I에서 90도만큼 가면 V가 된다. 이게 몇 도죠? 바로 90도입니다. 그래서 그 L부에서는 무슨 전류가 흐른다? 느린 전류죠. 그래서 지상 전류가 흐른다고 이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타는 바로 얘가 되겠죠. 90도. 세타는 90도가 되겠죠. 왜? V랑 I랑 이루는 각도가 90도고 그게 바로 전류와 전압의 위상차니까 얘가 90도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L부에서는 코사인 90도, 역률이 코사인 90이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0이 된다는 얘기겠죠. 코사인이 0이다. 역률이 0이라는 말은 결론은 무효분만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자명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C인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여기가 V가 아니라 I가 되고 얘는 I가 아니라 V가 되니까 90도 차이가 나니까 그때도 역시 역률은 0이라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항에서는 어떨까요? 그냥 순저항 R 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순저항 같은 경우는 제2 성분이 없기 때문에 90도 차이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V라고 하면 I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I가 됩니다. 그러면 V랑 I랑 이루는 각도가 몇 도죠? 0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0이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에서는 유효분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전력을 구할 때 우리가 삼상이 아니라 단상이라고 할게요. 자,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을 구할 때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I로 할게요. 그리고 얘를 V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얘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얘의 길이가 여기서 요 사이각을 뭐라고 하죠?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는 역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역률에서 아까 뭐라 했죠? I랑 V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다시 할게요.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요 길이는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요 길이는 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찍으면요 코사인 세타예요. 찍으면 무조건 코사인 세타예요. 요 길이가 I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야 유효분이 돼요?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요 파란색 V를 이게 뭐죠? 이게 V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길이와 파란색 길이를 곱한 게 바로 이 유효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I 코사인 세타랑 V랑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효분을 최대로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파란색은 안 움직이죠? 세타를 바꿔서 이 유효분을 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V는 일정하니까 빨간색 I의 길이를 점점 길게 해주면 V 곱하기 I 값이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세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요 빨간색의 길이가 점점 커지니까 작으면 작아질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세타가 0이 됐을 때가 제일 큰 값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타가 0일 때가 이 유효전력이 최대가 되는 값이고 이때가 역률이 1이 되어서 아주 효율적인 상태라는 거죠. 무효분이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이게 우리가 그 벡터에서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뭐 이것까지 알 필요가 없고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세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빨간색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 파란색 길이와 빨간색 길이가 곱해진 값이 가장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효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설비 용량이 많아진다는 거고,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 빨간색이 어떻게 돼요?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빨간색의 길이가 이렇게 보면 짧아지게 되니까 무효분이 증가를 해서 우리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유효분이 작아진다, 유효전력이 작아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추가 설명을 하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유효분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L에서는 유효분이
0이겠죠. 왜 0이겠어요? 자, 보세요. 아까 뭐라 했어? I 코사인이 뭐라 했어? I는 찍어라고요. 이렇게. 여기 찍었을 때 요 길이가 I 코사인 세타라고. I 코사인 세타. 근데 뭐죠? 0이죠. 얘랑 V랑 곱하면 뭐가 돼요? 0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유효분이 없다는 거죠. 무효분만 있다는 거죠. 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일 때 역률 여러분들 공식 있잖아요. 직렬 연결은 요 코사인 세타가 r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r이고 병렬 연결은 코사인 세타가 r제곱 플러스 x제곱 루트분의 x고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저는 이게 외우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되는지 알면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피상전역분의 유효전역이고 이 값이 뭐다? 이 값이 연결값이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직렬 연결에서는 P는 I 제곱 교류니까 Z겠죠?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P랑 Z랑 이렇게 비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직렬 연결해서 3 플러스 4J다 라고 했으면은 이 값 자체가 전역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어차피 삼각함수는 B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 유효 전역은 아니지만 유효 전역의 역할을 하고 얘는 무효 전역은 아니지만 무효 전역의 역할을 하니까 이 삼각형이 3, 4, 5가 되어서 코사인 세타 즉 역률값은 5분의 3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에 넣으면 당연히 3제곱 더하기 4제곱분의 3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병렬 연결 한번 볼게요. 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P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거는 다른데 결론은 똑같은 공식이에요. P는 뭐예요?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걸 써주면 되겠죠. 지금 교류니까 Z로 해줄게요. Z분의 V제곱이죠. 그럼 V가 일정하니까 P는 Z분의 1이랑 반비례하는 건데 비례하는 건데 Z분의 1은 뭐예요? 어드미턴스죠. 따라서 P는 어드미턴스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병렬 연결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 얘를 R이라고 둘게요. R. 그리고 얘를 J 오메가 L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드미턴스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 역수, 얘 역수. 그러니까 병렬 연결에서는 어드미턴스를 무조건 써주면 편해요. 왜? 각각의 역수를 로 바꿔준 다음에 그냥 더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삼각형에서 봤을 때 역시 얘 또한 P가 어드미턴스랑 비례하니까 얘가 유효분의 역할을 하고 오메가 L분의 J는 생각하지 맙시다. 무효분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R분의 1이 되고 얘는 오메가 L분의 1이 되니까 R분의 1의 제곱에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의 루트가 바로 비상정역이 되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죠. 자, 코사인 세타 구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R분의 1의 제곱에 오메가 L분의 제곱분의 R분의 1
이거 따라서 위아래 R 곱하기 오메가 L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R 곱하기 오메가 L을 해주면은 그냥 R 제곱 오메가 L의 제곱에 루트 분의 오메가 L이 된다고요. 오메가 L이 된다고, 오메가 L. 오메가 L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메가 L이 뭐예요? 오메가 L이 X죠, 결론은. 그러니까 이 공식이랑 같아진다고, 이 공식이랑 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이거 회로를 해석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더라도 알고 외우세요. 그리고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